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 검찰과 법무부와의 갈등 그야말로 시시각각으로 아주 급속히 지금 전개되고 있습니다. 이 갈등 구조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제가 보기에는 추미애 장관이 자리를 떠나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법과 원칙에 어긋나는 지시를 하는 장관, 이건 있을 수 없지 않습니까? 정치적인 이해관계가 앞장서서 다른 장관도 아니고 법무부 장관이 검찰총장을 흔드는 거 사상 초유의 일이 벌어지고 있는데요. 과연 그 실질적인 이유가 뭔지 이 정치권과 검찰에서 떠도는 얘기들 모아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추미애 장관이 지시한 수사지휘권 발동의 핵심은 하나는 특임 검사를 임명해서 수사를 하라. 검찰총장 개입하지 말라는 것이고, 또 하나는 수사자문단 절대 열지 말아라. 이 두 가지로 압축해서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이러한 추미애 장관의 수사지휘권이 발동된 직후 대검에서는 긴급 부장단 회의를 개최했다고 합니다. 긴급 부장단 회의를 개최해가지고 일단 결정된 것은 내일 본래 열리기로 되어 있던 전문수사자문단 회의를 취소를 했습니다. 결국은 추미애 장관의 지휘권 발동 수용을 한 것이죠. 이것은 과거에 노무현 정부 때 김종빈 장관 사례와 이제 비교해 볼 필요가 있는데, 이것도 본 방송 중간쯤 해서 제가 분석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대검이 내일 열려고 했던 수사자문단 소집하지 않기로 했다라고 하는 공지문을 그러한 입장문을 기자들에게 공지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문제는, 그러면 수사자문단 회의 자체를 아예 영원히 안 열겠다고 하는 건지, 아니면 내일은 열리지 않고 언젠가 다시 또 열겠다는 것인지. 그래서 이 자문단을 말하자면 이제 구성을 한 것은 중앙지검이 말을 안 들으니까, 그러면 이 전문 이 법조인들로 중심이 돼서 자문단 의견 한번 들어보자 해서 소집한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제 수사의 공정성, 그 다음에 대검이 하고 있는 중앙지검에 대한 수사 지휘 얼마나 적절한지 외부 인사들 한번 의견을 들어보겠다. 이래서 소집을 한 것인데, 내일 열지 않으면 추가적으로 모레든 아니면 뭐 언제 추후에 다시 열겠다는 건지, 아니면 아예 이 자문단을 해체하겠다는 건지, 여기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현재 대검은 다양한 의견을 수렴 중에 있다, 이렇게까지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앞에서 일단 이 검찰에서 전반적인 지휘권 말하자면 추미애 장관의 지시 내용에 대한 전반적인 대검의 입장은 조금 시간이 걸려 나올 것 같고, 일단 급한 불 하나는 추미애의 말하자면 명령에, 지휘 명령에 따르는 걸로 결정한 것으로 보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지금 현재 총선 이후에 윤석열 총장의 힘이 굉장히 많이 빠지고 있고, 그러는 것이 여기저기서 많이 노출되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조국 수사와 관련해서 이 한인석 서울법대 교수죠. 이 사람 하나를 제대로 지금 조사를 못하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 법원에서도 검찰에 대한 비난이 좀 있는 걸로 지금 언론에 알려지고 있는데요. 이런저런 상황으로 보면 상당히 지금 현재 윤석열 총장이 작년 가을 조국 사태 때와 달리 힘에서 많이 지금 밀리고 있다. 왜냐하면 또 하나 중요한 근거 중에 하나는 힘이 밀린다는 거. 지금 현재 오늘 또 청와대에서 지금 난리가 났잖아요. 이 다주택자들, 청와대에 근무하는 고위인사들, 정부 지휘 두 채 인사나 팔아라 그랬는데 대부분이 안 팔고 버티고 있다가 이달 안으로 다 팔아라 이렇게 지시해서, 지금 노영민 비서실장도 뭐 본래 반포에 있는 집 한 채 팔려고 했다가 그걸 안 팔고 바로 1시간쯤 있다가 청주에 있는 아파트 팔겠다, 이렇게 지금 입장을 바꿔 내놓을 정도로 지금 청와대가 굉장한 여론의 압박을 받고 있어요. 그런데 이 윤석열은 이미 청와대에서 집을 팔으려고 할 때 순수하게 송파하고 이 서초에 집이 하나씩 있는데 아파트가 송파에 있는 아파트 한 채를 팔았다는 겁니다. 이걸 보고 지금 네티즌들 사이에서는 윤석열 총장이 집을 판 걸 보니까 힘이 좀 없는가 보다. 측근이 아니라서 그런 것 같다. 이런 뭐 이 비아냥도 있고, 또 참 잘 팔았다.
이런 또 얘기도 있고, 그래서 이런저런 얘기들이 많이 있다고 하는데, 이 집 한 것만 보더라도 흠집을 잡히지 않겠다고 하는 윤석열 총장의 의지가 내포되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그런데 오늘 긴급히 개최된 대검 간부 회의에서는요, 이렇게 본래 내일 예정된 자문단 회의 소집을 취소한 것도 굉장히 의미가 있지만, 또 하나는 윤 총장의 말하자면 신변 문제, 이 사퇴 여부 문제에 대해서까지 심도 있게 논의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자리에서 상당수 대검 간부들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정당한 업무 수행을 한 것인 만큼 장관의 지휘권이 발동됐다고 해서 이를 윤 총장의 거취와 바로 연결시키면 안 된다, 이런 입장을 정리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윤 총장이 자문단 회의를 소집한 것은 총장으로서 당연한 말하자면 지휘권 행사다. 그렇기 때문에 수사 지휘권을 법무부 장관이 내렸다고 해서 이거를 윤 총장의 말하자면 사표 내는 문제와 연결시켜서 절대 안 된다, 이렇게 사실상 방어막을 치고 나선 겁니다. 그래서 흔히들 우리가 김종빈 전 검찰총장이 노무현 정부 때 천정배 장관의 지휘권, 거기에 반발해서 전격적으로 사표를 낸 바 있는데, 이번 사건에서는 절대 윤 총장의 사표 여부와는 연결시키지 않았다. 이것이 상당히 의미 있는 논의 결과였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일단 여권에서 지금 말하자면 그리는 그림에 윤 총장이 한번 뭐라 그럴까요? 강력히 반박을 했다. 이 지휘권을 가지고 내 자리를 노리겠지만은 절대 물러날 수 없다는 윤 총장의 강력한 의지가 반영된 것이 아니냐, 이런데 상당한 의미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또 이 윤석열 총장과 관련해서 이해찬 대표가 함구력을 내렸습니다. 그런데 함구력을 내렸는데 이해찬 대표의 복심 중에 복심이 지금 윤호중 사무총장 겸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이에요. 그런데 이 윤호중 법사위원장은 오늘 또 언론에서 그야말로 조직을 위해서 결단해라, 이렇게 압박을 하고 나섰고, 또 김종민 의원도 총장을 계속하느냐 마느냐는 본인이 판단하면 된다, 이렇게 계속해서 지금 압박 공세를 취하고 있는데, 이해찬 대표 이번에 윤석열 총장과 같은 관련된 함구령과 관련해서 이렇게 계속해서 민주당 의원들이 말을 하는 걸 보면 이제 내달에 새로운 대표를 뽑게 되는데 그야말로 당대표 레임덕 현상이 온 것이 아니냐,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다고 본다면 이 신복인 윤호중 이 법사위원장은 뭐라고 지금 윤석열을 좀 이 압박을 가하고 있냐면, 윤 총장이 지금까지 국회 내 답변해온 나는 사람에 충성하지 않고 조직에 충성한다, 이런 소신과 원칙을 지켜나간다면 측근을 위해서가 아니라 자신이 충성해온 조직을 위해서 결단해야 하는 것 아니냐, 이렇게까지 지금 압박하고 있고요. 서울중앙지검이 특임검사 임명 건의를 했는데 이것을 받아들이는 것이 조직을 위한 길이 아니냐. 그리고 이 수사자문단 소집과 관련해서도 구성 요건 자체가 맞지 않는다. 그 측근 검사장을 감싸기 위해서 자문단으로 대체하려는 것이다, 이렇게까지 지금 밀어붙이고 있어요. 자, 그래서 윤호중 이 법사위원장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일반 의원에 이르기까지 그야말로 윤 총장의 결단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이런 걸 보면 과연 그 여당에서 왜 이렇게 지금 윤석열 총장을 밀어붙이고 있는지 여러분들께서도 충분히 짐작하실 수 있을 텐데요. 현재 이 검찰에 떠돌고 있는 추미애 장관의 지휘권 발동 이유와 관련해서 한 3가지 정도로 이 압축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수사 지휘권 발동 상당한 문제가 있다고 하는 것이 이 법조계의 전반적인 시각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검찰청법 8조를 들어서 추 장관이 지휘권을 행사하고 있는데, 이 8조에 법무장관이 이렇게 되어 있다고 그래요. 검찰 사무의 최고 감독자다. 일반적으로 검사를 지휘 감독하고 구체적 사건에 대해서는 검찰총장만을 지휘 감독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렇게 되어 있지만은 이 검찰 이 안팎에서는
이러한 추 장관이 들고 있는 검찰청법 8조 이 법무부의 해석에 동의하지 않는다. 이것이 중론이에요. 지금 어떻게 얘기를 하고 있냐면 이 천정배 장관 때 지휘권 행사라고 하는 것은 수사 그 자체에 대해서 지위를 행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뭐냐면 그 당시에 지휘권을 행사하게 된 것은 한국 전쟁은 북한의 통일전쟁의 발언을 한 즉 한국 전쟁이 북한의 통일전쟁이다. 이렇게 발언을 한 강정구 당시 동대 교수에 대해서 불구속 수사하라 이렇게 지휘권을 행사했는데 당시 서울중앙지검의 공안 일부에서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구속수사 의견을 법무부에 보고했어요. 그 법무부에 보고한 의견을 말하자면 천정배가 거부한 건데 이때 천정배 장관의 지휘권이라고 하는 것은 이 수사의 일부인 피의자 신병 처리에 관해서 검찰을 지휘한 거예요. 그래서 구속이냐 구속이 아니냐 하는 그 수사 한 부분을 관해서 지휘권을 행사했는데 이번엔 다르다는 겁니다. 뭐 어떻게 다르냐? 이번에는 사건에 대한 그 사건 피의자에 대한 구속 여부를 지휘한 것이 아니라 윤 총장이 수사 자문단을 소집했다고 하는 그 결정에 대해서 지휘권 행사해요. 그래서 이거 열지 말아라 이렇게 된 거거든요. 그런데 이 수사 자문단을 소집할 거냐 말 거냐는 수사의 한 파트가 수사 대상이 아니고 이것은 윤 총장이 정책적인 판단한 거예요. 정책적으로 수사 자문단이라고 하는 하나의 외부 기구를 통해서 검찰의 구속 수사 아니면 불구속 수사 이런 거에 대해서 자문을 받겠다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고도의 전략적 판단인데 이 검찰총장이 내린 전략적 판단, 정책적 결정에 관해서 이게 수사 지휘권의 행사 대상이 될 수 있느냐 이거를 지금 법조계에서는 비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명백히 천정배 장관은 수사 사안에 대해서 지휘권을 발동한 반면 이번 검찰총장에 대한 수사 지휘 이것이 과연 이 수사로 볼 수 있느냐 이거예요. 여기에 대한 법리적 판단이 필요하다. 이렇게 지금 보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할 수 있고요. 지금 이런 얘기가 나올 수 있고 이러한 상황에서 이 검찰총장의 지휘 감독권을 공정하고 엄정한 수사를 보장하기 위해서 법무부 장관이 검찰총장의 지휘권을 배척할 수 있느냐? 배척할 수 없다. 이런 의견도 있다고 합니다. 이 김한규 변호사 얘기인데 검찰청법 7조와 12조 2항을 인용해서 얘기하는 건데 검찰총장의 일선 검찰청에 대한 지휘 감독권이 이 검찰청법 7조와 12조에 보장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윤 총장이 지금 현재 중앙지검의 수사를 방해했거나 또 징계를 받아야 할 사유를 언급하지 않고서 그냥 막연히 공정성을 보장하기 위해서 이걸 막는 거 이게 추미애 논리 아니겠습니까? 이런 것은 굉장히 불행한 선례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하려면 윤 총장이 중앙지검 수사에 구체적으로 뭘 방해했는지 또 어떤 징계를 받아야 하는지 방해했기 때문에 이런 걸 이유를 명시하지 않고 막연하게 검찰의 수사 공정성을 보장하기 위해서 그러면 대검이 하는 것은 공정성이 없다는 것이고 중앙지검이 하는 것은 공정성이 있다는 건데 이거는 선입견에 사로잡혀 있는 추미애의 생각의 일단이 나와 있다. 이렇게 저는 비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또 이 앞에서 말씀드린 지금 현재 청주지검 그 다음에 부산지검에서 이 반박이 나오고 있는데 또 부산지검의 김수현 부장검사도 형사 1부장도 뭐라고 얘기하고 있느냐 언론의 의혹 제기만으로 사안의 성격을 단정한 뒤에 이를 기초로 해서 수사 지휘권을 발동하고 있다. 이는 그 전제부터 잘못된 것이다. 이렇게 검찰의 반발이 계속되고 있어요. 자 그렇다고 한다면 왜 이렇게까지 추 장관이 강요미수죄 이것은 단독 혐의로 구속된 사례도 또 없다고 합니다. 전혀. 그런데 지금 강요미수죄를 적용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한동훈 검사장 채널 A 기자한테 이 구속된 사례가 전무한데 그래서 대검도 이렇게 수사 지휘를 중앙지검에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이유가 뭐냐? 첫째로는 뭐냐? 이 발동 이유. 수사가 계속 중인 상황에서 지금 중앙지검에서 자문단 심의를 통해서 성급히 최종 결론을 내려갖고 중앙지검에 내리면 이것은 진상을 규명하는데 지장을 초래할 수 있다. 그래서 검찰총장의 최측근으로 알려진 현직 검사장이 수사 대상이기 때문에 공정성에 의문이 제기될 수 있다. 그리고 대검 부장회의
검찰 수사심의위원회와 결론이 일치하지 않을 경우에는 상당히 혼란이 예상된다. 이렇게 추 장관은 지금 현재 명목 핑계를 대고 있어요. 왜 자기가 수사지휘권을 행사했는지. 그렇지만은 이러한 이유는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이 법률상으로도 맞지 않고 이 통상 검찰의 관례도 맞지 않다, 이런 비판이 있는데, 그러면 검찰 안팎에서 떠도는 이면의 이유는 뭐냐? 첫 번째, 이건 검찰총장을 지냈던 한 인사가 평가하고 있습니다. 검찰총장이 지휘권 발동을 따르지 않을 경우 그만두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총장을 쫓아내기 위한 방편을 쓴 것이다. 또 두 번째 이유는 이면적인 이유, 정치적 행보다. 이 검찰 출신의 한 변호사가 평가하고 있는 건데요. 이번 사건이 현 정부의 비리 의혹과 관련이 있어서 괘씸죄에 걸린 것이다. 장관의 정치적 목적이 분명히 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수사가 부실하다는 점이 드러날 가능성을 막기 위한 조치다. 그래서 서울중앙지검을 보호할 필요가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강원랜드 수사 자문단에 참여했던 한 인사가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고 합니다. 당시 자문단에서는 수사 기록을 모두 보고 법조계 전문가들이 심층적 판단을 할 수 있었다. 수사팀이 자신 있으면 자문단 소집에 응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 왜냐하면 중앙지검에서는 대검의 수사 자문단 소집에 응하라, 사람도 보내라, 우연을 위축하라, 이런 게 있는데 이런 거를 전부 말하자면 응하지 않고 있어요. 이 얘기는 바로 중앙지검 수사에 자신이 없다는 얘기죠. 이런 것을 드러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로 보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래통합당에서는 정식으로 해임을 문재인 대통령한테 요청을 했어요. 오늘 주호영 원내대표가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그래서 추 장관이 본분을 망각하고 윤석열 검찰총장을 끄집어 내리는데 모든 힘을 기울이고 있다. 이것은 문 대통령이 반법치 행태를 벌인 추 장관을 즉각 해임해야 한다. 이렇게 요청을 하고 있고, 문 대통령이 침묵을 지키는 것은 추 장관을 비호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해임하지 않으면 추 장관은 국회의회 탄핵 소추될 것이다. 그래서 탄핵 소추안 빠르면 내일 접수하겠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요. 추 장관은 수사지휘권을 남용하고 불법 수사지휘권을 행사하는 등 검찰청법을 여러 차례 위반해서 탄핵 소추 요건은 넘치고 넘친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이미 이 미래통합당의 정신인 자유한국당 지난 1월 달에 추미애 보복성 인사 탄핵을 가지고 탄핵소추안을 발의한 바 있는데, 탄핵소추안은 사실상 정치 공세에 불과하다. 더구나 지금 현재 미래통합당 103석인데 무슨 일을 하나 제대로 할 수 있겠습니까? 본회의에 회부되더라도 72시간 이내 표결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자동 폐기됩니다. 자, 이 정도로 정말 힘이 없는 미래통합당이 되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본 방송을 마치겠습니다. 또 추가적인 내용이 나오면 계속 속보 형식으로 여러분들께 보도해 드리겠는데요. 저렇게 내 안부종론 많이 시청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